날씨도 더운데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참석하신 것이 결코 어떤 시간 낭비라든가 에너지 낭비가 아닐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자본 강의를 하는데 자본만 가지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최근에 학자들은,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은 도대체 인간의 사회적 성취, 즉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과거에는 IQ면 됐어요. IQ는 학습지능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로 평생 호의호식하고 존경받으면서 살았어요. 20살에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을 대우받으면서 잘 살았어요. 20살에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20대 중반에 군수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평생 잘 살았어요. 뭐 때문에? 공부를 잘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고등학교 그때만 하더라도 공부 잘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가면요, 평생 의사선생님으로 존경받으면서 잘 살았어요. 학습지능이 그 당시는 사회적 성공을 결정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산업사회 후기 지식정보화 시대로 들어오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공하는 분 거의 없어요. 의과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문 닫는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법고시, 엊그제 신문 보니까 사법고시 그 뭐만 또 못하다고 그래. 변호사 돼봐야 전부 건달이야. 보니까 40%가 직업이 없어, 변호사 중에. 취직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어떤 직업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소득과 존경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예요. 그럼 뭐냐? 그 중에서 잘해야 돼요. 그 중에 잘해야 돼요. 옛날에 교수만 되면요, 그건 평생 존경받으면서 잘 살았어. 지금 교수, 매년 교수 평가에서 안 되는 놈 잘라버려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하든 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사회적 성공을 결정하는 것에 IQ가 기여하는 것은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 그럼 나머지 80%는 다른 요인인데, 다른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성이에요. 감성.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기보다도 감성적인 동물이거든요. 상대방을 설득하는데도 저 사람이 학력이 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말이 진정성이 있느냐, 그걸 보거든요. 그게 전부 감성, 이심전심으로 전달되는 그걸 본단 말이에요. 자, 자본 축적이 답이다. 우리가 이 사회 현상이나 모든 인간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통상은 인간은 복잡한 문제를 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서 이해하려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문에서도 그렇고 동서 구분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동양에서는 삼라만상, 우주의 움직임을 단 두 가지, 음과 양이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 해석이 다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오행, 그래서 음양 오행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전부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체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재마 선생은 사상의학걸에서 인간의 체질을 4가지로 딱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환원주의라고 하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복잡한 건 잘 이해를 못해. 그 다음에 서양 같은 경우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2가지로 나눠버려요. 선과 악. 그래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모든 사물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허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는 거의 대부분 선과 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 처음에는 선이라고 생각되는 주인공이 맨날 죽을 뚱살뚱해. 얻어 터지고 어디 끌려가고 잡혀가고, 그러다가 맨 나중에는 악이라고 설정한 인물이 죽어. 그래서 영화나 또는 드라마에서 반드시 주인공을 해야 되는 게,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아. 끝까지 안 죽어요. 죽을 똥살똥하면서 살아남아. 근데 조연으로 나온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출연을 못해. 자, 그렇듯이 우리가 인간 사회를 사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전쟁, 교육, 종교 할 것 없이 뭐 가지고 이해하면은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냐면은 자본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면 전부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양질의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긴다예요.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이겨요. 그럼 자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차차 설명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본을, 경제 자본만을 자본이라고 생각했어요. 과거 경제학이 처음 생길 때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 자본이라는 것은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마이크라든가 이런 또는 이 냉방 시설이라든가 또는 땅이라든가 또는 주식이라든가 돈, 현금 또는 금, 귀금속처럼 화폐 자산으로, 화폐로 환산할 수 있는 자본을 경제 자본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하니까 요걸 가진 사람이 돈을 버는 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건물은 자본입니다. 자본을 가진 자가 돈을 벌어요. 돈을 법니다. 우리 친구 중에 강남에 빌딩을 가진 놈이 있어. 그 몇 층이라고는 말 않겠어. 또 거기 가가지고 당신이 그거 가졌어?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하니까. 물어봤어요. 한 층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야? 그랬더니 한 층 임대료가 한 달에 9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본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본이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피크닉을 가건 휴가를 가건 돈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자본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베스트셀러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 시스템이 나한테 돈을 갖다 줘요. 그렇죠. 돈을 벌어줘.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피케티라고 하는 사람이 쓴 21세기 자본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지금 강타하고 있어요. 그 책 때문에. 무려 700페이지가 되는 책인데 그 책이 지금 날개도 친 듯 팔린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방대한 경제학 서적인데 그 책의 결론은 단 하나예요.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영원히 가난뱅이가 될 것이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자본주의 시스템을 때려엎지 않는 이상 뭘 해야 돼? 자본을 가져야 돼요. 자본을 가져야 돼. 근데 다행히 자본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면서 오늘날은 경제 자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학자들은 자본으로 봅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이 사회자본, 문화자본, 신뢰자본, 상징자본, 도덕자본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심리자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돈이 들지 않더라도 자기가 축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어떤 좋은 덕목을 이야기할 때 그 덕목 뒤에 자본이라는 전미사를 붙이면 그게 자본이 돼요. 자본은 곧 생산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 거기다가 자본이란 말만 붙여봐요. 건강 자본. 그렇게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보다 생산성이 높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시중에 도덕자본이라는 책도 나와 있어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불량한 놈보다 생산성이 높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이 궁극적으로는 경제 자본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가지니까 그 다른 자본을 갖게 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게 결론이에요, 오늘.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부자 3대 못 간다. 이 속담 들어봤죠? 이건 조선시대는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맞지가 않아요. 지금은 3대 가면 망하는 게 아니고 3대 가면 더 부자가 돼요. 더 부자가 된다고. 지금 우리 이건희 회장님 할아버지 만석군 농부셨어요. 그렇죠? 막 부자였어. 그런데 이병철 회장 그 부친보다 더 부자가 됐어. 이건희 회장 3대째예요. 망해야 되는데 더 부자가 됐어. 다시 말하면 부자 3대 못 간다는 건 전통사회에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전통사회에서의 유일한 자본이 뭐였냐면 땅이었어요. 토지였어요. 그리고 그 토지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냐면 벼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서 땅은 개인 땅이 없습니다. 모두 누구 땅이에요? 모두 임금님 땅이에요. 보천지하 막비왕토라고 그랬습니다.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다예요. 그러면 벼슬아처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뭐냐 하면은 수조권이라고 하는 권리, 수조권. 그 땅에서 네가 소작을 주고 소작료를 네가 받아 먹어라. 그 수도권을 준 거예요.
그래, 세금 대신 그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뭘 내면 돼? 도지만 내면 돼. 그걸 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벼슬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벼슬을 했는데 그 아들이 벼슬을 못하면 뺏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토지 소득보다 더 많은 게 뭐였냐면 뇌물이었어요. 뇌물이요. 그럼 벼슬을 해왔던 놈이 뇌물을 갖다 주지. 근데 통상 아버지가 벼슬하고 아들이 벼슬하고 손자가 벼슬하고 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3대를 못 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천신만고 끝에 부를 일궈 놓으면은 아들은 한량이 돼. 한량이 돼가지고 축첩을 일삼아. 그래서 재산을 축내. 그 손자는 뭐가 되냐면 건달이 돼가지고 기생집 출입하다가 말아먹고. 그러니까 3대를 못 가는 경우가 거의 많았어요. 왜? 자본을, 토지자본, 경제자본만 물려줬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경제자본을 물려받아도 그 인간됨이 인적자본이 축적되지 않으면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직접 보셨거나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평생 농사만 짓고 사셨어.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광주시로 들어가가지고 공단이 돼가지고 국가에 소용해가지고 수십억을 줬어. 아이고, 농사 짓는 분들 몇천 평씩 하잖아요. 많은 경우는 막 몇만 평이에요. 근데 그 농사 지어봐야 소득 별로 안 돼요. 근데 공장 부지가 돼서 국가에서 보상해버리면요, 수십억이 돼버려. 그런데 그분은 성실한 농부셨지만은 그 수십억의 경제 자본을 다룰 만한 인적 자본이 되어 있질 않아. 인적 자본이 되어 있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그 많은 자녀들이 갑자기 자라기 시작해. 계속 찾아오면서. 그래서 계속 뜯어먹어. 계속 뜯어먹어. 다 뜯어먹으면 어디 가버리고 없어. 다시 말하면 그래서 나중에 노후가 비참하게 됐어요. 다 뺏기고 그 자본을 관리할 만한 인적 자본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경제 자본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부자가 3대 가면 더 부자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부자들이 자식에게 경제 자본만 물려주지 않는다예요. 반드시 교육이란 걸 통해서 인적 자본을 물려줘요.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이란 걸 통해서 사회 자본을 물려줘요. 그리고 커나오는 과정에서 문화 자본을 물려줍니다. 매너라든가 말씨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려줘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어째서 부가 세습되는가? 유럽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엄청나게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상속세를 물고 나면 경제자본이 거의 안 남아. 그런데 어째서 부자들은 또 부자가 되는가를 연구하다가 경제자본 말고 다른 자본을 물려줬구나. 그 자본이 다시 생산성을 발휘했구나.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경제자본이 없으니까 그런 자본을 갖게 되면 빈곤에서 벗어난다. 바로 생산은 노동과 자본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몸뚱아리 하나하나는 그냥 물리적인 힘만 가진 노동이 아니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경험, 지식, 그 다음에 자기 훈련, 심리, 감성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이렇게 옮기는 것은 내 자본 덩어리를 옮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자본 덩어리가 자본의 양질이고 양이 많으면은 다른 파트너를 만나서 설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이 적으면은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자본이랑 원래는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생산의 3대 요소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생산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것은 변함이 없는데 토지와 자본 이걸 자본에 묶어버리고 토지도 자본이기 때문에 지금은 노동도 단순히 선천적인 물리적 힘만 가진 노동이 아니고 그 안에 기술과 경험, 지식이라는 것이 들어있으니까 노동 자체가 뭐다? 자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본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경제 현상 모든 전쟁도 자본을 많이 가진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모든 전쟁도 다 그렇고 비즈니스도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본 개념이 확대됨으로써 다행인 것은 우리 서민도 자본을 가질 수 있답니다. 요 소는 자본입니다. 요 농부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하는 거다고, 요 놈으로 해보는 거다고 어디가 생산성이 높으냐 이거예요. 요걸로 하는 거다고 이 트랙터로 밀어보는 거다고 어디가 생산성이. 자본 집약도가 높은 사람이 같은 노동력과 결합을 해도 생산성이 높다, 소득이 높다 그런 말이에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 자본이 물적 자본이 뭐하고 연결돼야 되느냐? 나라고 하는 인간의 인적 자본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자본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로켓포를 줬는데 쏠지를 몰라. 쏠 줄을. 그러면 로켓포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 고철덩어리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고 나폴레옹이고 아이젠하워 원수, 메가더 원수, 마샤르 원수, 몽고메리 원수인데 이런 분들이 미국의 무기 체계와 결합하면서 히틀러와 대결을 했기 때문에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기 체계, 물적 자본 플러스 인적 자본이 풍부했단 말이에요. 물론 독일군에도 기라성 같은 장성들이 있었습니다. 롬멜이라든가 룬드스테드라든가 보크라든가. 그런데 히틀러라는 놈이 말을 안 들었어. 말을 안 들었어.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처칠은 말을 들었어요. 이 장성들이 하는 얘기를. 그래서 미국이 이긴 거예요. 자본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요놈은 자본을 가진 놈이 못 가진 놈. 누가 이기겠어 이거? 예? 요놈은 자본을 가진 놈 못 가진 놈. 요놈은 가진, 웃기는 거죠. 대결이 안 돼요. 자본을 못 가진 놈이 큰 놈한테, 다시 말하면 동네 슈퍼마켓이 SSM한테 대결하는 건 요다고 똑같아요. 자식이 물었어 코를.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죽는다고요. 이것이 자본의 힘이에요. 그 사람이 도덕적이냐 아니냐 그런 건 문제가 없어요. 영국과 미국의 폭동입니다. 2011년에 일어났죠. 영국은 자본주의가 생겨난 국가예요. 최선진 민주국가입니다. 폭동이 일어났어요. 미국 월가입니다. 월스트리트. 여기서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가 일어났어. 왜? 여기 있죠. 1%, 99%. 1%의 강자들이 소득의 99%를 다 먹는다. 그런 말이에요. 99%의 약자들은 소득의 1% 가지고 겨우 연명하고 있다. 요게 자본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러니까 사회 포럼에서는 뭡니까? Capitalism isn't working.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Another world is possible. 또 하나의 세계가 가능하다. 지금 시위하고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Another world is possible.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 또 다른 세계를 만들 때까지 언제 기다릴 거냐 말이에요. 기다릴 수 없어요. 내가 자본을 가지면 돼요. 자본주의 4.0 우리 신문에 한 1년 동안 계속 보도했죠. 자본주의 4.0 시대. 이건 그 타임지의 칼레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 번역대에 나와 있어요. 자본주의 4.0.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예요. 지금 하이에나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먹고 먹히는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정글 자본주의. 그렇게 되니까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로 나가자 그러는데 언제 나갑니까? 그래 언제? 그동안 생일에 잘 먹으려고 한 달 굶었더니 죽어버리더라고.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내 스스로 자본을 갖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들어왔어요. 신자유주의는 옛날 시장 만능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 그래서 바로 레이거노믹스 또는 대처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두 사람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두 가지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랫목, 윗목 이론.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윗목도 따뜻해진다. 옛날 구들장에 살아본 어르신들 그렇게 되죠. 계속 풀 때면은 이게 뭐냐면은 부자가 점점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가난뱅이들한테도 콩고물이 간다. 그런 얘기예요. 아랫목, 윗목으로. 그런데 아랫목이 불 들어가지고 타는데 윗목은 아직도 싸늘하더라.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 이게. 그 다음에 트리클 다운 티어리. 낙수 이론이라고 합니다. 위에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밑에 콩고물이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가난뱅이들도 먹고 산다. 근데 콩고물이 안 떨어져. 안 떨어지고 밑에 있는 콩고물이 위로 올라가. 다시 말하면 프랜차이즈를 5,000개씩 해가지고 동네 콩우두둑까지 다 빨아서 파이프라인으로 가버려. 그렇게 되지 그것이 다시 동네로 안 돌아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온 이론이 분수 이론입니다. 밑에를
밑에서 이 물을 뿜어 올리면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면 결국은 서민들은 뭐합니까?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만드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도 돈을 벌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언제 그걸 기다리냔 말이에요. 언제 싸움하다가 끝나고 한 달 굶으니까 죽어버리듯이 그거 기다리다가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가 실패했다는 걸 다보스 포럼에서 인정을 합니다. 다보스 포럼이 슈바브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다보스 포럼은 전 세계 1%의 부자를 대변하는 세계적인 포럼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7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CEO라야 갈 수 있는 거지 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초청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이냐? 사회적으로 저명히 인사해야 돼. 저명. 그렇지 않으면 가지 못해. 그러니까 전 세계 1%의 부자를 대변하는 포럼이 이게 다보스 포럼인데, 스위스 다보스라고 하는 아주 고급 휴양지에서 열리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앞으로 경제의 흐름을 결정해버려요. 여기서. 왜? 세계 기라성 같은 1000대 기업이 모이거든. 참석자가 2000명입니다. 1000대 기업이 모여가지고 누구조차고 경제정책을 하겠어요. 1000대 기업조차고 상위 1%. 근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현재 자본주의 체제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참석했다가 창조 자본주의를 이제 말하게 됩니다. 2007년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1%를 대변하는 다보스 포럼에서 빌 게이츠가 한 얘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장을 통해서, 마켓 시스템, 시장 기구를 통해서 구매력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냐.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머니를 채워줄 것이냐, 그 방법을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창조자본주의. 우리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1% 부자들이 뭔가 문제를 알았다는 거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나라님 구제 못합니다. 국가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가 경영, 공공 경영이 잘 되면은 나라님이 구제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나라님이.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현실은 나라님이 구제 못합니다. 왜? 재정이, 주고 싶어도 재정이 안 돼, 재정이. 우리나라 재정이라는 게 키 큰 놈 짧은 입을 덮고 자는 것 똑같아. 다리를 덮으면 가슴이 나오고, 가슴을 덮으면 다리가 나오고, 이게 다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불을 만들어서 덮는 수밖에 없어. 나라가 구제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본을 갖는 길밖에 없어요. 자, 독일 베르텔스만, 요게 국가 거버넌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표준 지수로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6.2점, 평균 6.4점인데 OECD가 6.2점. 다시 말하면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도 평균 이하라는 거예요. 국가 지금 작동되는 게. 자, 무슨 자본을 갖기를 원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런 자본을 갖기를 다 원하셔. 이런 상가도 하나 가졌으면 평생 소득이 좀 쫄쫄하게 들어올 것 같고, 기왕이면 이런 금괴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갖고 싶은 경제 자본이에요. 그렇잖아요. 요거 나는 금도 싫고 땅도 싫고 빌딩도 싫다. 그러면 여기 계시지 말고 빨리 나가서 수영장으로 가시든지. 요걸 갖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요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은 소득이 점점 늘어요. 바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경제 자본을 가져도 그것을 지킬 만한 인적 자본이 못 되면 3대 아니라 당대에 말아먹더라 하는 거예요. 당대. 그래서 우리가 이 애터미에서 이런 신사숙녀를 만드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늘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소득이 월천대, 오천대이 되더라도 그것을 지킬 만한 인적 자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말썽만 피워요. 계속. 말썽만 피운다고. 아까 예를 들었던 영국의 몽고메리 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장교를 4가지 부류로 나눴어요. 장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머리 좋고 게으른 장교. 이것은 지휘관으로 딱 맞다. 지휘관이 참모한테 계속 간섭하면 참모가 일을 못해. 그렇죠?
머리는 좋은 사람이고 게으르니까 어때요? 참모가 보고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이 자식 괜찮아구만. 그러니까 그건 지휘관감이다. 두 번째, 머리 좋고 부지런한 장교. 이 사람은 참모감이다. 부지런하니까 많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중에 쓸만한 정보만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니까 참모감이죠. 세 번째, 머리 나쁘고 게으른 장교. 이것은 쓸모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쓸만하다. 머리 나쁘고 게으르기 때문에 지가 뭘 찾아서는 않지만 시키는 일은 제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장 쫓아내야 할 장교.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장교. 요건 하는 일마다 일을 저질러라. 하는 데마다 머리 나쁜 놈이 부지런해가지고 일만 저질러라. 요러면 당장 쫓아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터미 교육을 잘 못 받으면 나중에 5천택이 됐는데 머리 나쁘고 부지런해. 그래 가는 데마다 일을 만들어놔. 그래서 인적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인적 자본, 이거 아인슈타인이죠. 이고는 고집이라고 봅니다. 고집은 지식분의 1이다. 다시 말하면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 그런 말이에요. 지식이 없는 놈이 고집은 세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망하기 딱 좋거든요. 당대의 망이에요. 그래서 사회자본의 축적입니다. 지금 사회자본은 전형적인 것이 그물망, 연결망이에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애터미 조직이라는 게 뭐예요?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바로 이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학자가 얘기한 게 가장 중요한 자본 중에 하나가 사회자본이에요. 이 사회자본의 질과 크기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된다. 맞죠? 애터미의 이 소셜,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의 사이즈와 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득이 결정된다요. 결정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크게 하고 퀄리티를 높일 것이냐 하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사업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소셜 네트워크 자체가 자본이고 이걸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잖아요. 이 네트워크를 물려줘요. 물려줄 수 있잖아요. 네, 자본이니까.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자본의 사이즈와 퀄리티, 질을 높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심리자본이요. 우선 오늘 심리자본 하나. 심리자본. 요게 지금 긍정심리자본. 요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도 뭐다? 자본이다. 자본. 왜 그러냐? 생산성을 발휘하니까. 생산성. 요건 경제자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맨 먼저 이게 지금 4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심리자본의 밑에 하위 변수가 4가지인데 이 4가지가 그 사람의 생산성을 결정한다예요. 생산성을 결정. 저희가 자기 효능감이에요. 셀프 에피카시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다시 말하면 나는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 요거예요. 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성공을 기대를 해. 나는 4년 후에 로얄 마스터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걸 셀프 에피카시라고 해요.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 많은 학자들이 긍정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생기면서 이 심리자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데 그중에 4개의 변수를 가려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낙관주의예요. 낙관주의. 현재도 나는 일을 잘하고 있고 미래도 나는 일을 잘할 것이다. 자신이 자기를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낙관적으로. 이거 한다고 세금 냅니까? 이건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오늘 가시기 전에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나는 어때 이렇게 이쁘게 생겼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보다 더 이쁘네. 그러면 더 이뻐진다고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매력자본이라고 하는 자본입니다. 매력자본. 시중에 베스트셀러 되어 있죠? 매력자본이라서 나와 있어요. 영국의 경제학 교수가 연구해요. 매력이 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방준비은행에서 과연 매력이 소득과 관계가 있는가를 연구하는 논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있다요, 있다. 매력적인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 승진이 빠르다 하는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럼 누가 매력적이냐는 거예요. 누가 매력적이냐?
매력 중에 하나는 미모가 들어갑니다. 근데 미모가 매력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 매력이란 건 뭐예요? 자기의 현재 생긴 모습 플러스 열정, 자신감이 들어갔을 때 매력이 나와요. 어떤 아가씨가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고요. 그 매력 자본이 소득을 결정한다.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박수경인가 하는 여성 있죠. 그 정도 미모는요, 여기 그 정도 미모를 가진 사람은 천지야. 근데 뭐 때문에 네티즌들이 그 난리 법석이냐 하면은 그 꼿꼿한 모습이 확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 당당함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은 그냥 보통의 미모에다가 열정과 자신감을 가진 셀프 에피카시를 가지면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혹시 여기에 처녀 있으면은 처녀들 총각들이 있으면은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셀프 에피카시, 자기 효능감. 나는 언제까지 스타마스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 되는 겁니다. 호흡, 낙관주의. 희망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애터미 사업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안 되면 나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내 목표를 달성하겠다. 여기 희망이에요. 희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복탄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복탄력성. 이것은 반드시 모든 일을 할 때 어려움이 닥치고 좌절하게 되는데 그 좌절을 딛고 다시 튀어오르는 거예요. 즉 재도전하는 용기, 이걸 회복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긍정 심리자본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이게 뭐냐면 이것은 인적 자본, 지식이나 또는 사회적 연결, 사회자본보다 상위 개념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비관주의적이거나 자기 효능감이 없으면 이를 달성하지를 못해요. 지식이 있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 상태는 훈련해서 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만약에 이게 선천적이라면 부모 타도가 앉아 있으면 돼. 근데 학자들의 많은 실험에 의하면 이것은 훈련으로 달성이 가능하다예요. 그러면 이걸 갖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지 부모 탓이 아니에요. 부모 탓이 아니라고요. 요 긍정심리 자본을 축적이 아니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이 시스템 차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전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나는 애터미에 참석해서 망하겠다. 그렇게 온 사람 누가 있어요? 성공하겠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기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가 사람의 긍정적인 기랍니다. 어르신 아시겠지만은요. 시골의 초가집에도 사람이 살면 안 무너져요. 근데 사람이 떠나고 나면 3년 만에 다 무너져. 그래서 건축학자가 글을 써놨더라고. 사람의 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람이 살면 그 집이 안 무너진대요. 떠나버리면 내 학교 폐교에 가봤더니 어떤 놈이 유리창은 다 깨놓고 칠판은 다 뜯어놓고 그 할 일 없어. 어떤 놈이 할 일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어. 펌프는 다 고장 내놓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렇게 폐가가 돼버려. 그러니까 혼자 해보겠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긍정적인 길을 서로 상호작용, 인터랙션이라고 주고받고 긍정적인 말을 주고받으면서 긍정 심리 자본이 축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이 리더분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는 게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자연법칙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데 엔트로피는 혼란도 또는 무질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질서도는 자연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작용한다. 이 법칙이에요. 감소하는 방향으로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물에 잉크방울 한 번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퍼져가요. 이것이 자연 상태로 놔두면 다시는 그 상태로 모이지 않는다예요. 안 모여요. 만약에 엔트로피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 자연법칙이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되고 썩어버렸어. 썩는다는 건 뭐냐면 엔트로피 증가 현상이에요. 전부 분자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가 썩 있다가 분자로 날아가 버리면 무질서도가 어때? 커져 버려요. 그런데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는 건 요놈이 다시 모여가지고 살아나. 그러니까 절대로 엔트로피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들놈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놈이 학년 초에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더니 한 달 후에 가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 혼란스러운 방향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또는 스폰서들하고 이 상호작용을 하고 그때는 딱 긍정심리자본이 들어가. 나는 3년 만에 스타마스터를 해야지. 근데 이게 집에 가면 흐트러기 시작해.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따라 술술 남편이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물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술술 이 에너지가 흐트러져. 그래서 다시 그러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외부에서 에너지가 가해져야 돼요. 에너지가 없으면 절대로 되잖아. 반드시 어떤 에너지가 가해져야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늘어나요. 물이 얼음 조각이 그대로 자연 상태에 놔두면 얼어서 아니 녹아서 흘러요. 그러죠? 더 놔두면 기체로에서 달아나 버려요. 다시 말하면 혼란도, 무질서도가 증가해요. 그것을 다시 얼게 하려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으면 다시 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 참여해서 다시 상호작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엔트로피를 다시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셀프 에피카시, 내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겁니다. 아, 저분이 그렇게 했다면 나도 3년에 스타마스터가 될 수 있다.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이런 효능, 자신감을 굳게 가지면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매력적으로. 자신감도 없이 이게 흐느적거리면은 누가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결론은 소굴대시입니다. 이것은 개구리가 파리를 잡기 위해서 뒤로 물렸다가 뛰듯이 작을 소자, 굽힐 굴자, 큰 대자, 별신자입니다. 작게 굽히고 크게 뛴다.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동안에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좌절감도 있고 친구가 네가 어쩌다고 그렇게 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작게 굽히지만은 나중에 언제 딱 스타마스터가 돼서 3,000댁이 되면은 그때서 친구가 그래. 야, 이 기집애야.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했어? 얘기했는데. 그게 대신이에요, 대신. 저 기집애가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이 나보다 소득이 많아? 60명 클래스에서 자기가 56등, 자기 친구가 57등이었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이 그렇게 된다고 그게 소굴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성공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작게 굽히세요. 그러면 크게 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현재 경제자본을 얼마나 가졌는가의 문제도 아니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애티튜드. 다 합해보면 알파벳 순서 100점이 돼 있어요. 100점이 돼 있는데 이 중에 어빌리티, 능력은요 1%만 있으면 됩니다. 능력이 1%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에디슨이 한 말이거든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땀으로 이루어진다. 1%의 영감이라는 게 지식입니다. 지적 능력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태도, 이거 멘탈 애티튜드입니다. 내 정신 자세가 태도예요. 정신 자세만 가지면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긍정 심리 자본만 가지면은 경제 자본이 없더라도 경제 자본을 만들 수 있다예요. 만들 수 있다. 요것은 부모가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해야 돼요. 자, 3년 뒤, 5년 뒤에 모두 3,000댁, 5,000댁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